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탄핵을 반대하는 100가지 이유라고 하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뭐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걸 정리를 해보면 먼저 법적 측면에서 탄핵을 반대할 수 있죠. 지금 이 법적으로 완전히 엉터리 재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엉터리 증거를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절차 위법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고 실제적으로도 위법한 사항이 많죠.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과연 탄핵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정치적 측면에서도, 그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 이 탄핵이 왔을 때 경제적으로 얼마나 또 손해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죠. 또 사회적 측면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적 및 기타 측면에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가지를 지금 얘기한 법적 측면 20가지, 그리고 정치적 측면 20가지, 그리고 경제적 측면 20가지, 그리고 사회적 측면 20가지, 그리고 법적, 그러니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기타 측면 20가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글이 또 이제 통용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법적 측면에서는 말이죠.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명확하지 않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어떻게 이걸 헌법 위반이라고 하고 법률 위반이라고 하느냐. 두 번째, 탄핵 사유가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다음에 대통령 행위는 국가를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우연위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헌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다. 절차적 하자가 너무 많다. 사법적 판단 없이 탄핵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죠. 지금 내란죄 같은 거 지금 형사재판 진행 중인데 지금 먼저 뭘 갖고 도대체 지금 사법적 판단도 없이 헌재 재판을 하겠다는 것인지, 기존 판례와 충돌할 가능성이 많다. 과거 사례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대통령이 변론권,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이 되지 않았다. 법률적 근거보다 정치적 판단이 앞서고 있다. 탄핵 소추안의 내용이 모호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고 대통령의 권한남용이 입증되지 않았고 사소한 법 위반으로 탄핵하면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고 법률적 검토 없이 감정적 그리고 여론에 휩쓸리고 있고 동일한 사안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이중처벌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에게 서명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고 탄핵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탄핵이 법적 정의보다 정책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법적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면 탄핵 결정도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둘러서 탄핵을 했는데 나중에 내란죄는 당연히 무죄가 될 거거든요. 직권남용죄 그런 건 있을 수도 없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법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 형사재판이든 다른 재판이든 뭐든 간에 다른 재판이 있을 수도 없지만 완전히 무혐의 무죄가 됐어. 그랬는데 그건 나중에 그렇게 됐는데 그 전에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시켜버렸어. 그럼 뭐야 이거? 어떻게 되돌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래가 탄핵 재판은 형사재판이 끝나고 나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법에도 어떻게 돼 있냐면 이 탄핵 재판이 이 진행 중인데 동시에 형사재판이나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는 이 탄핵 재판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탄핵 재판이 우선이 아니라 다른 재판이 우선이다라고 돼 있다고요.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려서 그다음에 탄핵재판이라는 건 뭐예요? 공무원직에서 쫓아내는 거잖아. 공무원직에서 쫓아내는 거는 유무죄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쫓아내도 늦지 않다는 거야. 쫓아냈는데 무죄가 나오면 그럼 이 사람 다시 쫓아냈다?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보전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법에 탄핵재판 절차는 형사재판 절차가 또는 다른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 정지를 또 요청을 했어요. 윤 대통령 측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들어준 거야.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강행한다? 이거는 헌법재판관들이 정말로 고려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다음에 정치적 측면으로는 말이죠.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탄핵하면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거죠. 이건 국민 주권주의의 정면으로 반할 수가 있습니다. 민족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을 몇 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편향성으로 내지는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우대법 연구회고 자기들이 좌편향적이라는 이유로 만약에
그런 이유로 대통령을 갖다가 파면한다면 이거는 국민의 의사에 전적으로 반하는 거죠. 그러면 국민 주권주의에 반하는 거죠.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다음에 탄핵이 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탄핵이 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현재 말이죠, 대통령 탄핵이 오히려 전국 혼란을 가중시키고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면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차기 정권 교체를 위한 정치 공작일 가능성이 많고, 탄핵이 다수당의 권력 행사 수단이 될 위험이 있고, 앞으로도 그럼 걸핏하면 탄핵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대통령제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그럼 대통령 걸핏하면 대통령 탄핵하면 대통령제는 이건 안정적이지 못하죠. 국정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고, 대통령의 정책이 임기 중 단절될 위험이 있고, 그렇죠. 하나하나 틀린 말이 뭐가 있습니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법원이 해임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탄핵이 자주 발생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대통령의 실책과 범죄를 구별하지 않고 탄핵하는 것은 위험하고, 그렇죠. 대통령이 이것이 범죄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오판인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서 그냥 탄핵을 해버리면, 그러면 조금만 잘못해도 실수를 해도 그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그거는 엄청나게 나쁜 영향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탄핵 이후 대체할 지도자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있고, 탄핵이 자주 발생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국 정부와의 신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탄핵이 정치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국제 사이에서 한국 정치의 신뢰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야당이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적으로 이 탄핵을 했을 때의 위험성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측면에서 아까 20가지, 그 다음에 지금 정치적 측면에서 20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경제적 측면에서도 탄핵이 되면 친중 국가로 떨어져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유주행으로부터 이탈될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기업은 대개 자유주행이므로 기업 투자 심리가 우측될 수 있고,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환율과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정부의 자유민주주의를 기준으로 한 정책이 중단되면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고, 경제 위기 시기에 정치적 혼란이 경제 위기를 가중시킬 수가 있고, 탄핵 후 경제정책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친중 반미 국가로 찍히면서 원화 파괴로 인해서 국내 소비 심리가 우측될 수 있고,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기업 경영이 불확실해질 수도 있고, 일자리 창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재정 정책의 연속성이 끊일 가능성이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있고,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면 경제 정책이 급변할 수도 있고, 국제 신뢰도가 하락하면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국내 경제 협력이 의식될 수도 있고, 탄핵이 국가 브랜드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경제적 혼란이 서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경제적 측면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지금 제가 쭉 읽었습니다만 그 하나 여러분들이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야. 국가 신용 등급, 그 다음에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경제 성장 동력의 둔화, 재정 정책의 연속성의 상실,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탄핵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쫓겨내려왔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항상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대통령이 바뀔 수 있는 나라, 정치가 불안정한 나라, 저런 나라에 어떻게 투자할 수 있겠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은 그 한 번은 말이죠. 대한민국 대단한데? 대한민국은 저렇게 자유주의 나라였어?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 있는 나라야? 미국도 못 끌어내린 그런 대통령을 끌어내리네? 그렇게 말이죠.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좀 높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 또 그런 똑같은 일이 생기면 뭐야 저거 대한민국 저거. 쟤들은 민주주의를 못하네. 지들이 뽑아놓고 지들이 먼저 맨날 끌어내리면 저게 무슨 민주주의야. 그리고 맨날 혼란하고 저 나라를 믿고서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사회적 측면으로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지금 이제 탄핵 후에 이 사회적으로 말이죠. 민생 문제, 정치적 피로, 그다음에 뭐 사회적으로 정치적 양극화,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한 지금 불신, 이런 거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불신, 이런 거 커지면서 이제 앞으로 헌법재판소도 흔들릴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 전체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정말 지금 대통령을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 100가지인데 이거보다도 더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하여튼 간에 법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기타적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결론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이유들이 너무나 타당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이유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요.
강실업 TV입니다.